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나종호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나종호 교수 유명해서 아는 분도 많으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에서 섭외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었다. 유명 프로그램인 것은 잘 알았지만 출연 전까지는 한 번도 방송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고, 내 성격상 예능 프로그램에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내심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부담감을 달래고자 녹화 전 지금까지의 에피소드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여러 편 보았다. 수십만이 넘는 조회수를 보며 와, 내가 나온 방송은 조회수가 10만 회라도 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촬영분이 나오기 몇 주 전에 방송된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북년 교수님이 출연하신 편을 보면서는 재미와 감동을 다 잡으셨구나 싶어 감탄하기도 했다. 아이는 잠시 부모에게 왔다 가는 손님이라는 말씀은 아버지로서 나의 마음 또한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동시에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연달아 나와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려나 지겨워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슬쩍 고개를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내 걱정을 더 부채질하듯 김북년 교수님이 출연한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는 며칠 만에 수십만 회를 훌쩍 넘겼고, 나는 그저 여전히 소수라도 내가 나온 방송을 봐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뿐이었다. 사실 유퀴즈 출연은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출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차치하더라도 가족과 일을 뒤로하고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 한국에서 고작 이틀 밤만을 머무르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심지어 돌아오는 비행기표는 직항 티켓을 구할 수 없어서 경유지를 거쳐 18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만 했다. 무엇보다 자살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터부시되는 주제를 온 국민이 주목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척 조심스러웠다. 혹여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에게 더 힘든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 말이 어쩌면 상처를 주진 않을까. 한마디 한마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며 내뱉어야 했다. 내게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었다. 어떤 분은 방송을 보고 말을 꾹꾹 눌러가며 한다는 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나는 내 말이 혹시나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말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지난한 작업을 기꺼이 감수해서라도 나는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꼭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 내가 출연한 부분은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방영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방송이 너무 좋았고 감명 깊게 봤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다는 지인의 문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분량은 예상보다 짧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아주었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이었다. 한없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 무겁지도 또 그렇다고 마냥 가볍지도 않게 중심을 잘 잡은 편집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가 나온 에피소드를 편집한 유튜브 영상 여러 개가 방송 후 수백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내가 나온 방송을 봐주다니 하고 말이다. 하지만 단순히 조회수가 높다는 사실보다도 기쁜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유튜브 댓글을 한 글자 한 글자 귀중히 눈에 담았다. 동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댓글도, 또다시 살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과분한 댓글도 있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 역시 수도 없이 받았다.
한 학생은 영상을 본 후 죽고 싶어 했던 과거 어린 시절의 소녀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감사한 이메일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런 반응 덕분에 나는 지금도 무리해서라도 방송에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조회수와 댓글을 보며 조금 의아스러웠다. 대부분의 다른 영상들은 초반에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회수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우울하거나 죽고 싶을 때마다 동영상을 돌려보며 힘을 냈다는 후기를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나온 방송을 반복해서 본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신기해하는 나에게 한국의 지인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힘들 때마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이 출연하는 정신건강 컨텐츠들을 반복해서 시청한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로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이를 인지하고 주변을 둘러보자 가히 정신과 의사 전성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해온 오은영 박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도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서점가에서도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들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추측 끝에 내가 다다른 결론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해도 정신과 진료라든가 심리치료, 상담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나처럼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함에도 동영상이나 책을 통해 대리 위로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해석이 틀리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우울증이 흔하다는 은유적 표현임을 알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 표현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감기는 가만히 두어도 낫지만 우울증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울증, 특히 중증 이상의 우울증은 감기보다는 몸 어딘가의 뼈가 부러진 것과 유사하다. 팔이 부러졌을 때 정형외과 의사의 유튜브를 아무리 돌려봐도 팔이 다시 붓길 기대할 수 없듯이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 한국에서는 MBTI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자신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자가 진단해 본 후 필요할 경우 실질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체 질병은 빨리 치료할수록 잘 낫고 오래 내버려 둘수록 증상이 심각해지며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는 모두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암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전이가 일어나고 예후가 안 좋아지며 당뇨 환자 역시 치료가 지체되면 심한 경우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 정신질환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울증을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길 독려한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이를 실천하는 게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유독 힘들다.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는 한 치료를 주저하는 이들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낙인이 내가 처음 미국에 건너온 10년쯤 전에 비해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감소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의 측면으로 바라본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넘어 대중에게도 이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애 시장에서의 변화다. 한지라는 유명 데이트 앱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성 교제 상대로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90%를 넘었고, 오케이큐피드라는 또 다른 데이트 앱에서는 2022년 심리 상담을 받는 중임을 프로필에 밝힌 사람들의 비율이 전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매칭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하는 설문에서 심리상담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남자들에 비해 좋아요를 거의 2배 가까이 받았으며 매칭될 확률도 1.5배나 높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남성들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일부러 속이는 경향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을까.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듯이 심리상담 또한 마음의 근육과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받는 것이며, 마음도 자기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피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부과에 가고 치아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듯이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일상적으로 정기적인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다. 우리 마음 또한 피부나 치아만큼 소중히 관리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낙인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들, 가족들, 활동가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노력이 컸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 남아있는 낙인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사라지리라 믿는다. 지금 생각하면 믿을 수 없겠지만 암 또한 과거에는 낙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캔서, 암을 C로 시작하는 단어 C워드라고 우회해서 부르곤 했으며, 사람들은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는 걸 숨겼다. 2024년 기준으로 믿기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10년쯤 지난 2030년대 어느 날에는 내 책이나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 이런 때가 있었어? 하며 마치 한물간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네, 제가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일대 정신과 나종호 교수의 자기공감 수업. 어떤 아픔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야 배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감 가는 글도 많고 배울 점도 많고 깨닫는 부분도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